또래 아이들에 비해 말수가 적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노는 걸 더 좋아하는 대범이. 어머, 대범이 엄마는 대범을 키울 때 하나도 안 힘들었겠다. 네? 그렇죠, 뭐. 나중에 훌륭한 학자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친구들에 비해 소극적이고 조용한 대범이가 걱정스러웠는데요. 대범아, 학교 가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알았지? 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나아질 거란 생각에 대범이를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기로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범이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는데, 선생님, 우리 대범이가 혹시 무슨 사고라도 쳤나요? 아니요.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줄만 알았던 대범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대범이 학교 생활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수업 시간 모두가 선생님의 얘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창밖만 바라보며 수업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대범이. 대범아, 절대로 선생님의 질문에도 여전히 창밖만 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공도 3개. 게다가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대범아, 너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냥. 대범아, 너 오늘 미술 시간에서 차를 갖고 왔어? 나랑 반반씩 나눠 쓰자. 나 차렸어. 재미없어. 뭐? 야, 우리 놀지 말자.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해. 가자. 충격적인 건 친구들과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대범이는 친구들로부터 점점 소외되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대범이의 이런 모습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극적으로 취업에 성공한 소진 씨. 어렵게 들어온 만큼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가 남달라는데요. 소진 씨, 네. 이 통계 자료 합산해서 다시 정리해 주세요. 네, 부장님. 상냥하고 조용한 성격에 성실함까지 두루갖춘 소진 씨가 부장님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진 씨, 자료 정리 다 됐으면 가지고 와봐요. 네, 그게 아직. 일단 다 된 것만 가지고 와봐요. 게으르지도 않고 딴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늘 맡은 업무를 제 시간에 해내지 못했던 것. 종일 이것만 붙잡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더니 아직도 첫 페이지를 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마음과 달리 일이 잘 풀리지 않자 속상하기만 한데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아 봅니다. 수진 씨! 우리 출출해서 강시 타일 가지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다녀올게요. 뭐 사올까요? 난 마실 거. 커피 말고 아무거나 사다 줘요. 난 점심에 김밥을 먹었더니 김밥 말고 아무나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회의 계속 하자고. 잠시 후 주문받은 간식거리를 사들고 온 소진 씨. 그런데 아니, 소연 씨 이게 뭐예요? 내가 아까 한 소리 했다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 내가 아까 점심에 김밥 먹었다 했잖아. 사오지 말란 것만 골라 사온 소진 씨. 하지만 커피와 김밥을 사오라는 걸로 알아들었었기에 이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한데요. 그날 밤 속상한 마음에 못 먹는 술까지 마십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속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를 자책하고 학대까지 하는 소진 씨. 결국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우울증 증상입니다. 우울증이요? 아마 어릴 적부터 증상이 있었을 텐데 전혀 모르셨습니까? 우리 방치해서 이렇게 우울증까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에 몇 시에 잤어? 소심한 성격에 사람들의 말귀조차 잘 알아듣지 못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대범이. 소진 씨는 마음과 달리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소통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된 직장 생활조차 할 수 없었는데, 자, 두 사람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 이유는 어떠한 공통된 질환 때문으로 특히 소진 씨는 이것을 방치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실제 이것은 증상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가까이에 있는 부모나 선생님조차 쉽게 알아차리기 힘들며 어린 시절에 치료하지 않으면
성인이 된 뒤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대범이와 소진 씨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질환은 과연 무엇일까요? 5가지 보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십시오. 1번,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면 인식 장애. 2번, 과잉 행동 및 주의력 결핍 장애를 뜻하는 ADHD. 3번,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도 잡음이 들리는 이명. 4번, 충격적인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속적인 불안 증상을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5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수면 장애.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대진이와 소진 씨가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야. 저 5가지 중에서 정답이 뭔지. 될것 같아요. 네. 아니 얼마나 문제가 어려우면 쟤들한테 객관식으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저 보기 전에 딱 네.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뭐요? 그거 얘기해봐요. 해도 돼요? 네, 해보세요. 네. 뭔데요? 저는 이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명이요? 네. 이명이 뭔데요? 외부의 자극이 없이도 잡음이 들리는 이명. 계속 이렇게 집중을 못했잖아요. 그게 집중 잘하던데? 일 열심히 하던데? 다른데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가 있고. 그래서 이명,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안 들리거나 아니면 뭔가 딴소리가 계속 들려서 집중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환청이 들리는. 그런 거랑 비슷하죠.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질환인가요? 그 어린 시절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네, 녹화 끝나고 집에 가면 자꾸 기리 오빠 목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그거는요,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습니다. 네. 길 목소리는 뭐 천하의 잡음이죠. 그 대진이도 이렇게 잡음이 들렸다는 얘기죠? 네. 자꾸 먼 산 쳐다보고 그랬던 게 아닐까. 진짜? 이게 정답이면 이명. 진짜 쇼킹하다. 자, 잡음이 들리는 이명 확인합니다. 인형 생길 것 같아. 아니, ADHD라고. 이 MC분들이 이렇게, 아리따운, 우리 박은영 아나운서를 이렇게 앞으로 내세워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ADHD가 뭐의 약자일까? HD 아카데미. ADHD. ADHD가 그거 아니에요? 아동 혼동. 아동들의 혼동 상태. 2번 ADHD 아동 혼동. 확인합니다.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2번 ADHD 과잉행동 및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ADHD는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지나치게 산만하고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아동 ADHD의 증상이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툭하면 친구와 싸우는 등 눈에 띄게 과격하고 산만한 행동을 하는 모습만을 떠올리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과잉행동과 충동성만을 ADHD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ADHD란 명칭을 살펴보면 AD는 주의력 결핍 증상을 의미하고 H는 과잉행동 증상을, D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증상 모두가 동반돼야만 ADHD로 진단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ADHD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산만하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과잉행동 충동형, 두 번째는 주의력이 떨어지는 부주의형, 즉 조용한 ADHD와 과잉행동과 부주의함을 모두 갖고 있는 혼합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과잉행동 충동형만을 ADHD로 생각하고 한지야 잘 놀았어? 조용한 ADHD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게다가 누가 봐도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과잉행동 충동형과는 달리 조용한 ADHD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고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미국 한 아동병원의 논문에 따르면 3,082명의 아동 중 ADHD 진단을 받은 아동이 8.7%에 달했으며 그중 과잉행동 충동형이 2%, 조용한 ADHD가 4.4%, 고나평이 약 2.2%로 조용한 ADHD가 과잉행동 충동형보다 2배 이상 많다는 사실. 어쩌면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던 내 아이가 ADHD라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